어젯밤 거대한 심장박동 소리가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세계를 호령하던 붉은 용, 중국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하지만 내 수첩에 적힌 정보는 다릅니다. 그 시나리오는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영국의 BBC, 미국의 블룸버그, 심지어 중국 내부의 정보원들조차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그것이 중국에게 남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화려한 마천루 뒤에 숨겨진 썩어 문드러진 살점들, 시진핑 주석조차 감추지 못하고 터져버린 치명적인 5가지 붕괴의 징후. 자, 다들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볼빵빵 경제에서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악하고 있는 중국 경제 사망진단서를 써내려갈 겁니다. 가장 위험한 순서대로 5위부터 1위까지. 준비되셨으면 붉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5위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목격한 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먹을 거 안 먹고 평생 모은 5억을 건설사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내 집이라고 찾아간 곳엔 잡초만 무성한 흉물스런 뼈대만 서 있다면 이게 영화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중국 수천만 가정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 란웨일로우, 썩어버린 꼴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중국의 빈집, 그러니까 유령주택이 최대 1억 채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전부 들어가고도 남는 집들이 불 꺼진 채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폰지 사기였죠. 땅을 빌려주고 돈을 챙긴 정부,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파헤친 건설사,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광기 어린 믿음이 만든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지금 틱톡을 켜보면 창문도 없는 20층 아파트에서 촛불을 켜고 사는 신혼부부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그건 슬픔이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박살난 소리입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70%인 나라에서 집값이 똥값이 됐다? 이건 사실상 전 국민 파산 선고입니다. 더 끔찍한 건 집을 잃은 게 아닙니다. 희망을 거세당한 세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4위, 사라진 청년들입니다. 요즘 중국 명문대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사진 보셨습니까? 졸업가운을 입고 시체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 우리는 그걸 보고 웃을 수 없습니다. 그건 파이란, 즉 썩을 대로 썩어라는 처절한 유서니까요. 상하이의 스타벅스엔 커피를 시키지 않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양복 입고 나왔지만 갈 곳이 없는 가짜 출근족들, 부모에게 해고 사실을 숨기려 하루 종일 공원을 배회하는 유령들입니다. 심지어 전업 자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 집에 얹혀 사는 백수를 국가가 효도라며 포장해 준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공식 청년 실업률 21.3%. 이 숫자가 너무 높으니 중국 정부는 아예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성적표를 찢어버린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 실업률은 46.5%에 달한다고. 2명 중 1명이 백수인 사회, 젊은 엔진이 꺼져버린 나라에 과연 내일이 있을까요? 자,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쥐떼?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3위는 부와 권력의 대탈출입니다. 지금 중국 국경에선 007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괴를 녹여 텀블러로 위장하고 암호화폐 USB를 삼켜서라도 탈출하려는 사람들. 작년 한 해에만 수백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왜냐고요? 시진핑의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고 외쳤는데 부자들은 이걸 다 같이 죽자고 들은 겁니다. 마윈이 사라지고 금융 거물들이 증발하는 나라, 여기서 부자가 되는 건 축복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도쿄의 긴자,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 서울 강남이더군요. 중국 부자들은 집을 보지도 않고 현금으로 삽니다. 그들에겐 그건 집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뺏어가지 못할 안전금고일 뿐이죠. 돈이 떠나고 엘리트 두뇌들이 떠납니다. 남은 건 텅 빈 공장과 독재자뿐. 이것만큼 확실한 망조가 또 있을까요? 2위는 공산당이 핵폭탄보다 더 두려워하는 악몽입니다. 바로 인구 소멸. 지금 중국 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요양원 간판이 걸리고 있죠. 미끄럼틀이 있던 자리에 휠체어 경사로가 깔리는 겁니다. 끔찍한 속도입니다. 경제학엔 슬픈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미부선로. 부자가 되기다 전에 늙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돈이라도 벌어놓고 늙었지, 중국은 국민소득 10만 불 수준에서 노인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한자녀 제도의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외동인 청년 1명이 부모 2명과 조부모 4명을 총 6인을 부양해야 하는 4-2-1 구조. 이게 버텨지겠습니까? 연금은 고갈되고 일할 사람은 없고 외국 공장은 인도를 떠납니다. 시진핑이 뒤늦게 아이 낳는 게 애국이라며 셋째를 장려했지만 청년들은 비웃습니다. 나 하나도 이 지옥인데 또 다른 노예를 낳으란 말이냐. 한번 늙어버린 국가는 다시 젊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회복 불가능한 생물학적 사망 선고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앞선 문제들은 만성질환이라면 이건 뇌에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전쟁의 완패. 현대사회의 쌀, 반도체,
미국은 아주 잔인하고 정교하게 중국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ISML의 장비, 엔비디아의 AI 칩, 이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벽하게 왕따시켰죠. 중국이 수천조를 쏟아부어 반도체 굴기를 외쳤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최신 장비 나사 하나도 못 구해서 몇 년 전 구닥다리 기술로 발열덩어리 칩이나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한국, 미국, 대만은 특실에 타고 가는데 중국은 표도 못 끊고 승강장에 버려진 꼴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경제도 군사력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진핑이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 미래가 삭제되었다는 공포입니다. 유령 도시, 절망한 청년, 도망치는 돈, 사라지는 아이들, 그리고 기술 봉쇄. 이 5가지 증거가 가리키는 결말은 하나입니다. 누군가 묻겠죠. 중국이 망하면 한국도 위험하지 않냐고. 맞습니다. 파편은 튀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이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거인이 쓰러진 자리, 그 빈틈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달라질 테니까요. 오늘의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인의 몰락,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상 어둠 속의 진실을 쫓는 볼빵빵이었습니다.